네, 안녕하세요. 치열한 전업 생활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증권사에 몇 년 전까지 근무를 하다가요, 지금 현재 퇴직했습니다. 제 나이는 30대 중후반입니다. 주식은 대학 때부터 했으니까 약 15년간 했네요. 대학생 때부터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스몰캡보다는 대형주를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채권 등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증권사 애널리스트로서 글을 쓴 적도 있지만 분석이라는 것은 저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전문가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부끄럽고 두려움에 앞섭니다. 그런데 그냥 매매만 해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해봅니다. 여튼 이 채널은 30대 남성이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선물 옵션 하는 채널이에요. 다른 채널들처럼 유식하지도 않고요. 잘난 것도 없어요. 대단한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5천만 원이라는 계좌 그대로 드러낸 채로 찍겠습니다. 그냥 여느 술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나볼 법한 전업 투자자의 매매 이야기, 매매 일기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그래도 제 채널이고 제 이야기, 제 논리를 담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신감 있는 어조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은 것보다는 큰 것, 스몰캡보다는 대형주를 좋아하는 이유는 오히려 변수가 적기 때문이에요. 한 가게의 내년도 재무 상태, 자산 상태를 예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내년도 전체 예산, 부채 총계를 예상하는 것이 오히려 변수 측면에서는 오차 퍼센테이지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원래 지수나 코스피 종목을 스윙 매매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매수보다 매도를 더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옵션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요 며칠 전부터 이마트라는 종목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코스피의 방향도 우호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어요. 네, 제 계좌를 살펴보면요. 일단 이마트 2020년 9월물이죠. 이거 79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0월물 87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10월물 3개 매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세계는 그냥 한번 사봤습니다. 싼 거 같아서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정 자산은 조금 올라서 6천만 원 내외까지 상승한 상황이에요. 사실 선물 계좌라는 것이 운이 좋다면 하루에 몇 천만 원도 벌 수 있겠지만 오버나잇 잘못하면 하루에 반토막도 나기 부지기수이죠. 트럼프 시대 이후에 뉴노멀 시대 이후에 변동성이 더욱 높아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마트에는 제가 조금 예외를 두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좋아 보입니다. 9월 1일 지금 같아서는 좋아 보이는데 뭐 하여튼 그래요. 이마트는 변수라는 측면에서 일단 매우 유리해요. 변수라는 단어를 앞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일단 이 기업이 유통회사라는 거, 그리고 유통해서 식품을 다룬다는 것. 식품이라는 것은 먹는 것이거든요. 먹는 것은 주기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그리고 별도 기준으로 보아도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은 미약하나마 소폭 약진하고 있다라는 점. 만약에 매출액은 떨어지고 있거나 플랫한데 영업이익이 최근 들어서 반등했다. 그러면 주가 상황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자극적으로 반응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거꾸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투기자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매출이라는 게 국내 내수 기업에게 있어서는 점유율적인 측면까지 분명히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듭니다. 이마트가 뭐 하는 기업인지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투자 포인트를 짧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기존 대형마트 롯데마트와 뭐 홈플러스이죠. 근데 이 두 사업자가 지금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가만히 있어도 시장 점유율의 약진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이마트의 창고형 점포인 트레이더스 가보셨나요 다들? 트레이더스를 실제로 가보셔도 정말 좋거든요. 코스트코하고 비교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여튼 이 트레이더스가 오프라인의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쓱닷컴 ssg.com이 신선식품 배송에서 온라인 배송에서 한 명의 플레이어로서 활약을 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채널 지금 이 영상에서 이마트라는 펀더멘털 PER이 뭐 15배이거나 PBR이 0.4배라거나 PSR이 어떻고 EPS 그로스는 어떻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조금은 촌스럽게 저는 느껴지는 2020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밸류에이션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촌스럽죠. 적어도 국내외의 증시 상황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뭐 테슬라나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기업들을 밸류에이션 투자 지표에 의존해서 투자 매력을 느끼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마트는 어디까지나 매우 정성적인 부분에 한정하여 투자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마트에 정말 그런데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아요. 국내 온라인 글로서리 마켓, 신선식품 배송 이 마켓이 지금까지는 매우 작았거든요. 그런데 요 몇 년, 1년, 2년 전부터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고, 모르겠지만 여튼 이 시장에서 이마트가 주요 포지션을 지금 할당받고 있어요. 예. 한 자리를 꽉 지금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선식품 배송은 일반 공산품 배송과는 다르게 진입장벽이 높고 마켓 플레이어가 아직 많지 않고, 심지어 마켓 플레이어들 가운데서 확실한 1등이 없다라는 점, 이렇게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신선식품 경쟁자라고 하면은 마켓컬리하고 쿠팡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데 저는 이 두 업체조차도 국내 내수 시장 규모와 정책 방향성을 놓고 본다면 이마트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기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피 투자 플레이어들은 최근 들어 이마트를 코로나 피해 업종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3.5조라는 이 금액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매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에 굳이 평단가를 높여가면서 매매하는 전략을 좋아해요. 일종의 추세 추종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매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단가를 낮춰서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방식을 좋아하는데, 이마트 또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3천만 원 밖에 사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제가 한 1주, 2주 공부해본 바에 따르면은 아직까지는 정말 좋아 보이거든요. 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이마트에 대한 저의 개똥 철학을 간단하게나마 유튜브에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어요. 5분이나 10분 보면은 정말 많이 보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다음 영상에선 그러나 지금보다 더 조금 제 생각을 구체화시켜서 정량적인 부분까지도, 수치적인 부분까지도 굳이 건드려 가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